정석부터 보겠습니다. 정석 유제, 이번에 유제 문제 수가 조금 많았죠? 앞부분은 너무 전형적인 형태 보셨어요. 전형적인 형태 문제들이라서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뒤에 있는 거 몇 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2-5번입니다. 몇 페이지냐? 이제 2-5번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고요. 2번을 좀 하려고 합니다. 2번 좀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문제 그림에 뭐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죠. 직선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수직이 등분했다 이런 내용 나오는데 역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프 그리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거고요.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이거 1차네요. 1차 함수죠 그냥.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 2, 3, 4에서 여기 4 지나고요. 여기선 1, 2, 여기 2 지나는 이런 친구가 되겠네요. 이 친구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x축, y축에 의해 잘린 선분이래요. 선분이 양끝 막혀 있는 거고 어디가 잘려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죠. 뭐래요? x축, y축에 의해 잘린 선분. 이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이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에 의해 선분을 수직이 등분했으면 좋겠대요. 수직이 등분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직하고 이등분의 개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개념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 구할 거고요. 2,0하고 0,4 사이의 기울기니까요. x의 변화량 이거 기준으로 잡을까요? x의 변화량 2에서 요거 뺀 거 분의 y의 변화량 0에서 4를 뺀 거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그냥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수직인 친구의 기울기는 2분의 1일 겁니다. 둘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등분이니까 2점하고 2점 2등분이니까 0,4랑 2,0의 중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면 1,2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즉 이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생긴 친구의 식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식은 y는 기울기 2분의 1에 x-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1,2니까 1,2 적었습니다. 이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림 그리라고요. 그림 그려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길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뭐 이 길이나 이 길이 같은 걸 물어본다면 이 문제에선 닮음까지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거는 유제 7번입니다. 2-7이고요. 38페이지네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만약에 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꼭지점 하나를 지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은 내분하는 이야기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닮음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건 그림 그려보기 전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세점 0,0 그 다음에 1,1 9,1이네요. 그림 이상하네요. 0,0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1,1은 여기쯤 있을 겁니다. 9,1은 2, 3, 4, 5, 6, 7, 8, 9 여기 있네요. 엄청 멀리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9,1입니다. 그래서 문제 여기는 O, 여기는 A, 여기는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만든 삼각형이라고요. 참 이상하네요. 정석은 이런 걸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X축의 수직이래요. 그럼 X축의 수직이면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요.
응, 찍고 오세요, 빨리. 니네 아까 왔잖아. 네, 오래 다녔는데도 저러네요. 자, 어쨌든 X축의 수직인 친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에 의해서 두 친구로 갈렸는데 그 친구들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아니겠죠?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도형이 전체 넓이의 절반 또는 이도형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왼쪽은 사각형이고 오른쪽은 삼각형이죠. 뭐 특별히 방법 없네요. 특별히 방법 없어서 그냥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직접 구하셔야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걸 구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도형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해법 자체는 여러 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는 8이에요. 그리고 이만큼이 높이죠? 높이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4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쪽이 전체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넓이가 2다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넓이가 2다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각형 구하는 게 편해요? 삼각형 구하는 게 편해요? 넓이를 구하는 거. 삼각형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쪽을 구해볼 거예요. 이쪽을 구해볼 거고 자,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x는 k라고 잠시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k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9죠. 그럼 이 길이는 9-k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길이가 이 친구가 x축과 평행하니까요. 그냥 9-k가 되겠습니다. 9-k가 되고요. 그럼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방법 자체는 여러 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1에서 요 길이를 빼면 얘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0,0하고 9,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이거 기울기는 9 빼기 0분의 1 빼기 0이니까 9분의 1이죠. 기울기 9분의 1이고 0,0을 지난 직선이니까 식으로는 y는 9분의 1 x가 됩니다. 근데 x좌표가 k인 친구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k, 9분의 1 k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에서 이만큼을 빼니까 1-9분의 1 k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높이, 이게 밑변. 하나, 둘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했는데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이걸로 k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방법이 없고 아니면 얘랑 얘의 닮음을 활용한다든지 뭐 요 도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정석에 넣어놓고 그냥 일일이 계산하는 문제다 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잘 안 내는 문제긴 한데 간혹가다 도신 분들은 내십니다. 보통은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형태에 대한 내용이라 이 반대쪽 면을 2등분한다든지 중점을 찾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순 있어요. 잘 안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유제 11번입니다. 유제 2-11번 몇 페이지냐? 41페이지네요. 41페이지인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는 결국 무엇과 똑같았냐면요. 그래프의 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무엇? 교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그래프 두 개 그렸는데 그 두 개의 교점에 x좌표도 0보다 크고 y좌표도 0보다 크다를 돌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x 더하기 y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고정적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더하기 2는 0이에요. xy에 대한 1차고 m이 있어서 그래프는 고정적으로 못 그리는데 그래프 해석 두 개 중에 하나라고요.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나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한다고.
근데 여긴 기울기가 이거 정리하면 m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 고정된 친구 아니에요. 이거는 점 하나가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m으로 묶어서요. x 플러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y는 0. 즉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주어진 m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죠. 성립한다 무슨 뜻? 지난다. 그래서 이건 몇 콤마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얘는 그려보죠. 위에 있는 친구. x 더하기 y는 3. 저걸 그릴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x축, y축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1, 2, 3에서 여기 지나고요. 1, 2, 3 해서 여기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면 여기를 지나는 친구라고요. 여기를 지나는 친구고 기울기 m값에 따라 계속 변하는 친구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그래서 직선이에요, 직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교점이 여기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근이 모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교점의 x좌표 0보다 크고 y좌표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일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더더더더 누워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더 많이 누워서 이렇게 돼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누워서 이렇게 돼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는 애들의 그 영역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지나는 이 순간,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이 순간의 사이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안 돼요. 축 위에 있는 건 사분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y값이 0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x값이 0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문제에 등호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순간하고 이 순간만 구할 거고요. 자, 요거 몇 콤마 몇 지나고 있어요? 0,3 지나고 있죠? x에 0, y에 3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 물론 기울기로 구하셔도 됩니다. x에 0 넣고 y에 3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 0 집어넣으면 m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거 기울기 1인 상태네요. 이거 m이 얼마? 1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0을 지날 때죠. x에 3, y에 0 넣을 거예요. x에 3 넣고 y에 0 넣으면 4m 플러스 2는 0이니까 이건 m이 얼마인 경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네요. 그래서 이건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둘의 사이니까 m 값이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림에 대한 해석 같이 하셔야 돼요. 승민 씨, 아직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개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수식으로 해석하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학 때도 우리 제일 많이 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중등하고 고등 가장 다른 점이고요. 중3 내용에서도 1학기에 시험 보죠. 1학기에 시험 보는 거에 어렵다 싶은 문제는 대부분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 되면 문제 풀기 전에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지 아니면 수식적인 해석을 할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자,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미래는 다음부터 부교재 가능하면 가져오세요. 집에 있죠? 방학 때 했던 거. 문제풀이 할 때 쓸 거니까 가져오세요. 그리고 부교재는 이따 따로 이야기 드리겠는데 미래 푸는 부교재는 그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 센인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 공수투 센. 그걸로 할게요. 이따 자세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우리 부교재 이번에 33번 보겠습니다. 부교재 33번. 두 직선 LM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를 지나면서 ACD를 2등분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A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좀 번거로운 문제예요. 번거로운 문제라서 일일이 포인트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반대로 그것만 찾는다면 계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L은 y는 2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y절편이 사실은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는 4예요. 1, 2, 3, 4. 여기를 1, 2, 3, 4. 여기 4. 이게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x절편이니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m하고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m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에요. 교점이죠? 교점이니까 둘 연립해서 직접 찾을 겁니다. 찾을 거고요.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 되고요. 넘기면 6x는 20이 되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숫자가 이상해요? 20이 아니죠? 미쳤나봐요. 얼마예요? 10이죠. x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고요. y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8이네요. 2,8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 둘이 만나는 건 2,8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가 C, D네요. D. 2,8입니다. 이거 구해보셔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어디냐가 이야기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의 x절편 이야기가 C라고 되어 있고요. x절편은 저기 구해보시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고요. 4,0이 될 거예요. 그럼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지나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거 좌표를 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0이고요. 여기는 2,8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0과 2,8에 사실은 중점입니다. 중점이에요. 이 문제에 이게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을 지나면서 전체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나야겠죠. 아이고, 이렇게 지나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랑 위쪽에 있는 이 친구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다. 이 내용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전 문제랑 다르죠? 아까 전 문제 그냥 생으로 구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친구, 요 직선은 어디랑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0,4랑 4,0을 지나야 된다고요. 이거 기울기 얼마인지 보여요? 0,4랑 4,0 지나요.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x의 변화랑은 y의 변화랑 똑같잖아요. 근데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4니까 이것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자, 도형으로만 놓고 볼게요. 저 A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A점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있고 A점이 대충 봤더니 이게 3대 2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려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직관적인 이야기로. 여기를 지난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할게요. 1번하고 2번 중에 누구 넓이가 더 큽니까? 1번이 더 크죠. 이렇게 되면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니까. 그죠? 그럼 직관적인 이야기예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난다면 왼쪽 부분의 넓이랑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부분은 무슨 도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친구는.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빡세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 대 혹시 여기 길이비가 몇 대 몇인지 알면 요 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몇 대 몇이어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될까요? 사실 이 내용부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 고등 내용은 아니고요. 충격적이게도 중등 내용입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길이가 얼마여야 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요. 중3 내용이 있어요. 2학기에. 끼인각 가지고 구하는 거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변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 3L, 2L 이렇게 놓으면 5L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K라고 놓을게요.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전체 넓이인데 그거의 절반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누가요? 요거요. 요거 그리고 요걸로 이루어진 친구가. 그럼 얘는 3L 곱하기 여기는 M이라고 놓을게요. 이 길이. 3L 곱하기 M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 아까 전체 넓이의 절반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차피 비율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요. 사인 세타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약분됩니다. 그리고 L도 약분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1은 이쪽에 붙일게요. 5K가 남아요. 5K는. 그리고 2분의 1 여기 넣으니까 여기 와서 6 하고 M, 6M이에요. 그러면 K 대 M이 몇 대 몇이면 되는 거예요? 6대 5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K 대 M이 6대 5면 5대 얼마예요? 1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점은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이해가 100%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전 문제는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거, 지금은 이렇게 내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는 거. 이건 뭐예요? 중점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만 연결하는 거.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이거 내겠어요? 요거 내겠어요? 아까 전에 했던 생으로 계산하는 거 내겠어요? 이거 내겠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건 생으로 계산하는 거라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요. 이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33번은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이요. 이건 여러분이 구할 건데 선생님이 하나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중등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이야기 없이 시작해보죠. 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개가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그어도 돼요. 맞죠?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절반을 딱 접어서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로 정확히 나눠서 절반을 나눠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되게 많아요. 어떤 직선이 이 친구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게 하는 직선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직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어떤 중점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말고 여기 누구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기만 하면 직사각형은 넓이가 무조건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4번 같은 경우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는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 3,8과 7,6의 중점을 지나는 선이면서 동시에 왼쪽 밑에 있는 정사각형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의 중점을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칭성 말고 대충 이렇게 지나게 여기쯤에 이렇게 그어도 얘랑 얘가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역시 중등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나는 점 2개 잡은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알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는 거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념을 확장하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라서 자,
이해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안 써도 되고 이해 안 됐는데 쓰고 싶으시면 그냥 암기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있습니다.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둘을 어떻게 하면 되죠? 저 교점을 구하는 방법? 연립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맞죠?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요. 이 직선식을 a'(x), b'(y), c'은 0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연립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어디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점 찾고 점 찾아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해설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쓰여 있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했더니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저 친구랑 더하기 a'(x), b'(y), c' 이 친구랑 는 0을 하는데 여기에 k를 붙인다는 거예요. k는 알려지지 않은 값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값이고요. 잠깐만 결론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해되시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k에 대해서 항등식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예요. 맞죠?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걸 찾으면 되죠. 근데 얘가 0인 건 결국 m이라는 직선 위의 점입니다. 맞죠? 이게 0이라는 건 l이라는 직선 위의 점인 거예요.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면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라는 건 결국 이거 위의 점이면서 이거 위의 점이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에 의해서 이 식은 k에 관계없이 무엇을 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저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몇 차예요? x에 대해 정리한다면 1차겠죠? y에 대해서는 몇 차예요? 1차죠? 근데 그 식이 교점을 지나는 식인데 x에 대한 1차고 y에 대한 1차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했네요. x에 대한 1차고 y에 대한 1차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런 해석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k에 0을 넣어볼게요. k에 0을 넣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k에 0을 넣는 순간 이 직선으로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L직선으로 의미하는. 그래서 이건 k에 따라 이 두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정확히 말하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알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고 만약에 저 k값에 따라 얘일 수도 있고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예요. k값에 따라.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면서 몇 콤마 몇 가지 지나야 된다고 그랬냐면 4 콤마 마이너스 1까지 지난대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원하는 거고 그럼 우린 문제를 뒤집어서 여기를 지나게 하는 k값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식에 넣었을 때 성립한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k값을 반대로 찾는 형태로 간다. 이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쉬운 개념은 아니고 이걸 모른다고 안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에서는 있어요. 원에서는 있는데 직선에서는 없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풀이만 적어드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에 더하기 실수배 k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건데 그 친구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4 콤마 마이너스 1. 그럼 뒤집어 말하면 4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게 하는 k값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x에 4 넣고요. y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 하면 k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요. 8 얼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니까 3이네요. 3. 3 더하기 k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8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얼마? 15는 0이네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고 한 번 더 정리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1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뭘로 하셔도 된다고요? 그냥 두 개 연립해서 교점 찾고 그 교점하고 4,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모르신다고 해서 못 풀진 않습니다.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으로 이야기되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리마인드 교재 좀 볼까요? 리마인드 교재에서는 우리 필기교재 3일차에 보시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필기교재. 자, 3일차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4차, 2차 이렇게 있네요. 4차, 2차 상수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짝수 차수만 있는 거. 얘들아, 짝수 차수만 있는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인수분해 중에서. 보기차식입니다. 참고로 오늘 시험 볼 거 있어요.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 당연히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9x제곱 y제곱 플러스 16y 4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씨, 그거 아니에요. 그 교재 있죠? 그 교재. 그 교재를 넘기다 보면 데이 3인가요? 지금 써 있는 거? 네, 데이 3 뒤에 넘기면 리마인드하고 3일차가 있습니다. 네, 그거예요. 거기에 6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짝수 차수만 있는 경우는 보기차식이고 여긴 변수가 두 개니까 x제곱은 라지 x, y제곱은 라지 y로 바꿀게요. 얘기 드렸어요. 오늘 시험 볼 거 이거 있어요. 자, 그래서 라지 x제곱 마이너스 9 라지 x 라지 y 플러스 16 라지 y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듭니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인수분해 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리해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형태가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 세 개가 뭐냐면 요 양 끝에 있는 거를 쓰는 걸 두 개 쓰시고요. 처음 거랑 가운데 걸 쓰시는 걸 하나 적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뭐 와야 되냐면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의 2배가 가운데 와야 됩니다. 여기 루트 씌우면 뭐예요? 라지 x죠? 루트 씌우면 뭐예요? 라지 y죠. 둘의 곱이면 라지 x, 라지 y. 그거의 2배니까 이 라지 x, 라지 y가 여기에 와야 돼요.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야,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야, 16이죠. 미안해요. 16이죠. 미안합니다. 똑같아요. 루트 씌운 거에 곱의 2배라고요. 루트 씌우면 라지 x,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4y죠. 곱하면 얼마예요? 4 라지 x, 라지 y. 그거의 2배라고요. 8 라지 x, 라지 y가 가운데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요. 반대로 갈 거예요. 아까 여기에 루트 씌운 거의 2배였죠? 반대로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x에 대한 2차고 x에 대한 1차니까 이 1차의 개수는 현재 누구냐면 이만큼이에요. 마이너스 9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거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2분의 9y예요. 그거의 제곱이 오셔야 됩니다.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오셔야 되고요. 원래 수랑 똑같이 만들려고 억지로 더했잖아요. 뺄 거예요. 억지로 뺐잖아요. 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없던 애를 더한 거죠. 결국 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은 x제곱 플러스 16y제곱, x제곱 플러스 16y제곱, x제곱 마이너스 9xy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9xy, 마이너스 9xy,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건 플러스 16y 제곱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목적 뭐라고요? 제곱 빼기 제곱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완전 제곱식이 모두 됐으니까 제곱이 됐습니다. 뭐만 찾으면 돼요?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빼기 제곱 형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친구 중에 빼기 제곱 형태인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죠. 이거네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해설 같은 데 보면 세 개 다 보여드리지 않죠. 되는 것만 써놓죠. 근데 여러분이 그건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세 개를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정리하면 x-4y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y거든요. 제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몰 x 제곱 빼기 4 스몰 y 제곱의 제곱 빼기 xy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된 거죠. 합차공식 써야 됩니다.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빼서 쓸 겁니다. 야이씨, 얼마 안 되는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4y 제곱. 인수분해 더 안 돼요. 여기서 끝입니다. 보기차식은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드는 보기차식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에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험 2개 이상 틀리면 토요일에 1시에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다항식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a, b에 대해서 a, b의 곱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쓰셔도 되는데 그냥 직접 나누셔도 됩니다. 3차를 2차로 나누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립제법을 연달아 2번 쓰셔도 됩니다. 연달아 2번 쓰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조립제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안 쓰고요. 생으로 2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나누는데 생으로 직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x-1 전체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3차, 2차 나누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여기에 x 오면요. x세제곱, 얘들아 자지마. 정신 차리세요. 주무시는 분들. 창문을 좀 열어야겠다. 정신 차리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빼면요. 3차 사라지고요. a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x 플러스 1이에요. 아직 2차죠? 2차잖아요.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a 플러스 2가 와야지 앞에 있는 친구가 사라지겠네요. 2배 a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뺄 거예요. 빼면 의도한 대로 사라지고요. 요거서 요거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b 마이너스 1 전개까지 할게요. 플러스 2a 플러스 4 x고요. 더하기 1 하고 빼기니까 빼기 a 빼기 2 이렇게 돼요. 몇 차예요? 1차죠. 2차로 나눴으니까 이게 나머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뭔가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 풀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직접 나누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조립제법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제약사항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2차를 조립제법 하는 방법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그럼. 암산을 많이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6번 풀 겁니다. 26번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면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자주 쓰이기도 하고 너무 전형적인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요. a-b는 2-루트 3. 그 다음에 b-c는 2 더하기 루트 3. 우선 이것만 나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왼쪽을 봐도 좌변을 봐도 우변을 봐도. 우변 보세요. 2-루트 3, 2 더하기 루트 3이에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죠. 켤레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소수에서 배웠죠? 복소수의 켤레 형태가 나왔어요. 혹은 이렇게 무리수에서 켤레 형태가 나왔어요. 켤레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뭐예요? 없나요? 이런 켤레 구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 해야 돼요? 더하거나 곱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게 켤레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었잖아요. 지금 무리수죠? 근데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요?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돼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이 되죠? 유리수가 되니까요. 켤레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곱한다랑 더한다가 있어야 됩니다. 켤레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켤레 복소수 이야기가 나오면 한쪽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쪽 이야기가 문제 있다. 그럼 둘을 곱하거나 더해봐야지. 혹은 하나 더 나가면 뺀 다음에 제곱해야지. 뺀 다음에 제곱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순허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변에 있는 이걸 보면 사실 좌변 형태를 안 봐도 더하거나 곱해봐야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한 걸 쓸지 곱한 걸 쓸지는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요. 이쪽도 전형적인 구조예요. A-B, B-C 있죠. A, B, C가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에서 얘를 빼요. 순환하는 구조예요. 우리 인수분해 같은 거에서 이런 순환하는 구조를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A 더하기 B고 여기가 B 더하기 C예요. 그럼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건 뭐 해야 돼요? C 더하기 A를 구해보고 싶어 하죠.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B, B-C가 있으니까 C-A를 구해보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C-A를 구한다는 행위는 사실 A-C를 구한 다음에 음수배해도 되죠? 이거든 구할 거예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게 이 둘을 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변도 켤레 형태니까 둘을 더한다고. 그래서 더하기 내용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둘을 더할 거예요. 이런 과정들 끝에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A-C는 4예요. 그럼 쓰일지 모르겠지만 C-A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이 내용을 숨겨놓은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럼 구해야 되는 건 A제곱 B-C 더하기 B제곱 C-A 더하기 C제곱 A-B입니다. A-B, B-C, C-A 다 나왔어요.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되죠. 넣어서 계산하면 안 돼요. 루트가 살잖아요. 그죠? 루트를 없앨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식이 간단하게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히 만들 거예요. 간단히 만든다. 인수분해할 겁니다. A에 대해 몇 차인가요? 최고차수 A 몇 차예요? 2차죠. B는 몇 차예요? B도 최고차수 몇 차예요? 2차예요. C는요? 2차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 B, C, B, C, A, C, A, B 이 구조가 돌아갑니다. 역시. 그래서 사실은 어느 걸로나 묶어도 상관없는데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A에 대해서 묶어볼게요. 2차인 거, 1차인 거 여기랑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부터 적죠.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더하기 남은 거
b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이에요. 그럼 b-c 사실 여기도 b-c가 있고요. 여기 bc로 묶으면 b-c가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b-c가 있죠. 그래서 b-c로 묶는다면 앞에는 a제곱 남고요. a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b, c 더하기 b인데 b-c로 묶었으니까 음수배에 b 더하기 c가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여긴 b-c 묶었으니까 bc가 오는 거죠.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a-b랑 a-c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b-c, a-b, a-c가 되겠습니다. 넣으면 되죠, 이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편례 형태니까 더하거나 곱한다. 이 문제에서 결국 곱하기는 안 쓰였어요. 곱하기는 안 쓰였고 더한다를 사용했고 왼쪽을 봐도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더한다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는 겁니다. 쉬었다 할 겁니다. 쉬세요. 오늘 진도 나갈게요. 쉬었다가. 자, 오늘 과찬 쉬는 시간을 먹고 집어넣읍시다. 오늘 진도 나갈 거는 내용은 2개 정도밖에 없어요.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유도 과정은 일부만 보여드릴 겁니다. 일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건 이 파트가 끝나고도 나와요. 물론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걸 구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라서 이걸 단일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얘기 드렸었어요. 수학에서 특별히 멘트 없이 거리를 물어보면 무슨 거리라고 했습니까? 무슨 거리라고 했어요? 최단거리예요. 야야야야.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찾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이야기까지 해보죠. 어떤 점이 있어요? 좌표상에 찍는 건 이따 하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할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있네요. 뭐예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다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다시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얘랑 얘 딱 가운데 뭐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바로 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순간 무엇을 선택해도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고 수직에 마주보는 이거는 빗변이 되죠. 빗변이 되니까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변? 제일 긴 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여도 무조건 얘보다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이 제일 짧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무슨 거리? 최단거리는 수직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 이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이거식을 직선식 우리 배웠어요. 직선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고 한다면 요 뒤를 구할 건데 요 뒤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몰라도 되는 이야기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지금 이거 배우기 전에 배운 개념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내분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건데 여기 있네요. 수직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지나면서 이 친구의 수직인 직선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 기울기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의 기울기는 y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럼 기울기 a분의 b면서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 괄호치고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식 나왔어요. 그럼 이 식하고 얘를 연립해요. 얘를 연립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두 개 연립합니다. 두 개 연립하면 x값 나오겠죠? 이 점의 좌표 나온 거예요. 그리고 y값도 나오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 x좌표, y좌표 나올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해보시면 식이 개 길어요. 개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간단히 정리를 했더니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암기를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그 암기한 결과물이 뭐냐면 형태가 꼭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해서 는형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저 D는 결국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하고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이 대입해서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암기해 주세요.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정리를 하면 나오는데 그걸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예요. 오늘 할 내용의 절반이 이겁니다. 적으시고요. 이거 선생님이 단연간 가르쳐 본 경험으로 여기에 오는 걸 뭐로 쓰시는 분들이 많냐면 저 점에 x좌표, y좌표의 제곱제곱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0,0이 기준이 되는 점이라면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분모 0이죠.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건 x, y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말이 길어요. 이등분선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론은 같아요. 근데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밑에 걸로 좀 더 많이 이야기하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직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역시 무엇?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같은 이야기인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계산까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있다고요. 어떤 직선이 있고요?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자, 생각해 볼까요? 이 두 직선이 만나면서 생기는 각은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어요? 각 몇 개 있어요? 만나는 부분에서 생기는 각은 몇 개 있나요? 4개. 좋은 대답인데 틀려요. 왜냐하면 마주보고 있는 각은 무조건 같기 때문에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2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2등분할 수도 있고요. 이걸 2등분할 수도 있어요. 이거 2등분해 볼게요. 이거 2등분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2등분한다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등분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 보세요. 같은 이야기니까요. 어차피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 이 점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식이에요. 이 점에서 L에 수선 떨굴 겁니다. 말이 안 나오냐? 수선 떨굴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점에서 M에 수선 떨굴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2개 각 같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공통이에요. 90 똑같습니다. 그럼 90이 마주보는 변은 공통, 각 하나 같다. 무슨 합동인가요? RH, A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RHA 합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랑 여기가 같습니다. 그게 심지어 여기 위에 점이어도 똑같이 수선 떨군다면 같은 길이가 된답니다. 얘랑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건 사실 각의 이등분선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잡니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취, 점을 P, Q로 놓고 PQ 등호가 들어간 식 만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선 그 P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걸로는 안 돼요. 각의 이등분에 대한 내용을 자취의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은 만들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니까 뭘 써야 돼요?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선으로 떨궜으니까 거리죠. 오늘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같은 거고 결국 뭘 써야 된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자, 도형적인 접근 하나만 더 하고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더하면 몇 도죠? 얘랑 얘니까 180도죠. 그죠? 근데 이거의 절반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의 절반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무조건. 180도의 일부 중에 절반, 남은 일부 중에 절반이니까. 이 둘 더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수직입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들은 무조건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거리가 같다 해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면 식 두 개 나올 거예요. 그 두 식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조건이요. 적으시고요. 해당하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2-9예요. 2-9의 1번 보시면 x축 위의 점 P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P는 x축 위의 점이니까 y좌표 0인 겁니다.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x-y 플러스 1은 0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고 y는 2x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y절편 1이고 기울기 2인 친구입니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죠.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x-2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1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니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2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아이고 너무 누웠네. 1, 2 여기쯤 지나야겠네요. 여기쯤 지나야 돼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그림 꼭 그려주세요. 처음 하실 땐 무조건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어딘가에 x축 위에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그럼 무슨 거리? 수직으로 떨군 거리입니다. 이거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떨군 이 거리가 같다라고.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같이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이 공식을 쓸 거라 남겨놓고요. 자, 여기를 D1, 여기를 D2라고 놓을 거고요. 점 P의 좌표는 P,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는형꼴로 만든 상태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부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는형꼴로 만든 이 구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D1 구해보겠습니다. D1은 루트하고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5죠. 제곱의 합이잖아요. 5분의 절대값하고 이 P, 0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P0. 그럼 2P-0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겁니다. 이게 D1이 되는 거예요.
그럼 D2는 얘랑 이거 사이에 얘요. 자, 그러면 역시 루트하고 개수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여기에 P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P-2가 됩니다. 됐네요. 근데 이거랑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루트 1 약분 되겠네요. 그리고 절대값이 P 더하기 1이 절대값 P-2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해결했죠? 절대값 벗기면서 뿔마가 붙습니다. 원래 뿔뿔 마마 뿔마 마뿔 이렇게 해서 4개인데 뿔뿔 마마가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절대값 벗기면서 한쪽에 뿔마만 붙이면 돼서요. 2p 플러스 1은 p-2거나 아니면 2p 플러스 1은 음수배 p-2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죠. 넘기면 p는 마이너스 3이거나 넘기면 마이너스 p죠. 그러면 넘기면 3p는 1이네요. 그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이거나 p는 3분의 1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찍은 데가 3분의 1이겠네요. 이 그림에서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 이유는 여기쯤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0이면 1, 2, 3 여기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친구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친구는 요렇게 여기 아니구나. 여기쯤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수직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있죠. 요 친구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수직으로 떨군 이 정도?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건가 보네. 그렇죠? 그림에 대한 이해를 꼭 같이 해주세요. 숫자로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직접 이용해서 하는 거 했고요. 다음에 자취 문제 이야기를 해보죠. 기본 문제 2-12번 되겠습니다. 문제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림 그려서 같이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공식만 띡 쓰지 마세요. 공식을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함수식을 보시고 그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져야 돼요. 안 그려지면 사실은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2x-y-1은 0이니까 y는 2x-1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여기 지나야 되는 친구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y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여기 지나야겠네요. 2분의 1. 그 다음에 1 여기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알면 좋겠어요. 그렇게 피곤합니까? 여기까지 알면 좋겠어요. 기울기 얼마인가요? 2죠. 기울기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수직입니다. 쓸지 안 쓸지 몰라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그림을 그려야지 이건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직인 거예요. 수직인 겁니다. 자, 그랬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라고요? 여기 어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쯤 있어.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수선 떨궜을 때의 거리랑 이렇게 수선 떨궜을 때의 거리가 그림 좀 구리다. 네, 같다는 거죠. 됐나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동점을 P라고 놓고 P, Q라고 놓는 거죠. 이게 1번이었습니다. 2번은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건데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를 활용하는 거죠. 아까 전처럼 이걸 D1, 이걸 D2로 놓으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풀었으면 D1 equal D2가 된 겁니다.
D1은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는영꼴로 정리하셔서 해야 되고요. 제곱의 합의 루트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하고 PQ를 대입합니다. 2P-Q 되고요. 아니다. 뒤에 마이너스 1도 있죠. 미안해요. 미쳤나봐요. 자, 그 다음에 D2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역시 루트하고 제곱의 합이니까 5분의 절대값하고 PQ 대입하면 P 더하기 2Q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D1하고 D2가 같다고요. 분모 루트 5 똑같죠? 그러면 절대값 2P-Q 마이너스 1은 절대값 P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네요. 아까 절대값 푸는 거 알려드렸죠? 두 개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2P-Q 마이너스 1은 P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2P-Q 마이너스 1은 음수배에 P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동류항 정리하겠습니다. 이 친구 동류항 정리하면 P 마이너스 3Q는 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동류항 정리하면 3P 마이너스 2Q니까 넘어가면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 만들어졌네요. P 자리에 X, Q 자리에 Y 적으시면 최종 답이 나오겠습니다.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으면 X-3Y는 0이라는 식 하나에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으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 두 개가 나온다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원하냐는 다르겠죠. 이거 같은 경우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기울기 양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기울기 양수인 거 누구예요? 얘죠. 그러니까 이 식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식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둘이 90도일 거라고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정리하면 기울기 3분의 1이죠? 이거 기울기 정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둘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90도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각의 이등분선과 마찬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가연아, 정신 차려. 너무 잘 자는 거 아닙니까? 사탕 먹어요, 사탕. 사탕 먹어요. 당뇨 오게 빨리 사탕 먹어요. 빨리 사탕 먹어. 하나만 더 풀어드리고 싶네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풀어드리도록 하죠. 하나 더는 우리 부교재 볼까요? 자, 49번입니다. 49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생님 이거 지우고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우고 그림 그릴 테니까 먼저 읽어보세요. 이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점 1,2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보죠. 그러면 그 거리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K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거라고요. 식에 K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직선이래요. X에 대해 1차고 Y에 대해 1차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울기 고정돼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 기울기 고정돼 있는 친구 아니에요? 맞죠? 점 하나 고정돼 있는 친구입니다. 친절하게 K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고 그럼 지난다란 뜻이니까요. 맞습니까? 맞죠? 다현아 맞니? 뭘 맞아? 정신 좀 차려요. 자, 그러면 이거 0 만들고 저거 0 만드는 거니까 2x-y는 0이면서 x 플러스 2y-1은 0인, 즉 정리하면 y는 2x를 대입해보죠. y는 2x 대입하면 x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5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얼마 나오냐면 숫자 그지 같네요. 여기 나오면 5분의 2가 될 겁니다. 됐죠?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를 지나는 친구라고요? 5분의 1, 5분의 2를 지나는 겁니다. 느낌상으로 뭐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데 있네요. 5분의 1, 5분의 2. 여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는 겁니다. k 값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요. 선생님은 아까 이걸 뭘로 설명했어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값에 따라 회전하는 친구라고요. 이걸 결론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뭘 의미하는지 명확히 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그림이라면 그때 K값이 있겠죠? 그 K값에 대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순간이라면 이게 FK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요런 그림이야. 요런 그림이면 수직으로 떨어진 이게 FK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회전합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그걸 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계산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에 비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지죠. 가까워져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군 거니까. 이렇게 되면 더 가까워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0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 걸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썼어요. 최소가 아니고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0이에요. 근데 그걸 돌립니다.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갔어. 여기까지 왔어. 다시 짧아졌네요. 그죠? 그럼 분명히 어느 순간까지는 커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작아질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개념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언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수직인 순간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거보다 살짝 이렇게 눕습니다. 살짝 누웠어요. 살짝. 이 정도 느낌으로 누웠어요. 그러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도형 봐요. 이도형. 요걸로 살린 겁니다. 요렇게요. 이렇게. 이 도형 봐요. 여기 수직이죠? 여기도 수직이네요. 지금 빗금친 도형은 무슨 도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고 이 FK보다는 이게 90도가 마주보는 빗변이니까 무조건 깁니다. 맞죠? 그럼 우리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무조건 얘가 길어요. 그게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라고 해도요. 이 친구라고 해도 FK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수직이 마주보고 있는 얘가 빗변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무조건 깁니다. 맞습니까? 그럼 FK의 최대치라는 건 결국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도형에 대한 해석을 했죠.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10 넣어가지고 하죠? 개 길게 나옵니다. 사실상 못 푸는 선으로 나와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해석해야 될지 혹은 직접 계산을 해야 될지 처음엔 양쪽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하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직선이네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야기를 그 회전을 시키면서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고 해도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길어요. 왜냐면 하고 이야기한 걸 알긴 어렵습니다. 당연해요. 처음 하면 그거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야기 드렸죠? 왜인지도 설명드렸죠? 다음부터 그걸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는 이 fk의 최대값은 결국 뭐 구하면 돼요? 1,2와 여기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fk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fk의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0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대해 0인 거죠.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fk의 최대값을 만드는 k값을 물어봐요. fk의 최대값을 만드는 k값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 아까 원하는 직선 이거였죠? 이 직선을 만들어주는 친구의 k값을 구하는 거고 그 직선은 이거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2랑 5분의 1, 5분의 1 사이에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죠. 수직이니까. 그럼 기울기 구했으니까 이 식 정리해서 기울기 얼마다 하면 k값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도형에 대한 해석을 병행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공식 한두 개로만 안 풀려요. 공식도 알아야지 풀립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과제해 온 거 중에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요. 과제해 온 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보죠. 우리 이번에 부교재가 26번에서 42번까지가 과제였었습니다. 26번부터 42번 중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26번부터 29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30번부터 39번까지. 30번이요? 30번. 3,-3을 지나는 직선 L의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란 이야기겠네요.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 모르는데 그건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려보죠. 자, X축, Y축 있고요. 3,-3이요? 3,-3이면 여기 있겠네요. 1, 2, 3 하도 -3이면 여기 3,-3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X절편, Y절편이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지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야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두 개 지난다는 이야기겠네요. 3,3을 너무 멀리 잡은 것 같아요. 가깝게 해서 여기 잡을게요. 3,-3 여기 잡으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부호는 반대고 크기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고요. 그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면 기울기가 나오는데 길이는 같죠? 양수네요. 1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고요. 3,-3 지나니까 y는 기울기 1에 x-3-3에서 x-6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x절편과 y절편의 곱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x절편 길이가 6하고 -6이겠네요. 좌표로는. 근데 문제에서 곱이니까 -36 되겠습니다. 그렇죠? 39번까지 중에 더 질문이요. 40, 41, 42 중에 질문 있습니까? 정석의 질문 있습니까? 정석 이번에 유제 문제 있었어요. 유제 문제 1번부터 2-1부터 2-11까지 있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었네요. 몇 번이요? 유제 2-8이요. 네.
다음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라고 되어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XY 말고 K에 대한 내용이고요. K에 관계없이 지난다는 성립한다니까 이 이야기는 K에 관계없이 지난다 이꼴 성립한다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곱하기 K는 0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K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보시면 K가 있는 친구는 첫 번째 X, 그 다음에 우변에 마이너스 3K, 3K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3 되고요. K가 없는 친구 마이너스 X 플러스 Y, 우변에 있는 1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된다는 거죠. X 얼마? 3이고요. 똑같은 X니까 여기 3 넣었으면 여기도 3 넣는 겁니다. 마3 플러스 Y 마이너스니까 Y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몇 콤마면? 3,4. 다시 말하면 X에 3, Y에 4 넣으면 식이 성립하니까 지난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K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정석에 더 질문 있습니까? 빨리 하세요. 정석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나요? 부끄러워 말고 질문하세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리마인드 볼까요? 리마인드 3일차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3일차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7번이요. 자, 다항식의 인수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플러스 1, 마이너스 4xy예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은 안 드렸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보여서 굳이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x에 대해 몇 차인가요? 최고차수 2차예요. y에 대해서는 2차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그냥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하시는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두 개. y제곱 마이너스 1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x 1차인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4y x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요. x가 없는 친구는 얘랑 얘만 남았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y제곱. 이거 구조를 좀 맞춰줄까요? 1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2차, 1차 상수 다 썼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숫자 대신 문자가 쓰여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있으면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두 개 적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숫자 대신 문자가 있는 것 뿐입니다. 곱해서 얘가 된다는 걸 곱해서 이 식이 된다로 생각하면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곱해서 되니까.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죠? y-1, y 플러스 1로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이것까지 같이 적어줄게요. 곱해서 이만큼이 나오게 하려면 y-1x랑 아니요 y 플러스 1로 해야 되겠네요. y 플러스 1x랑 y-1x로 적어줄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아직 안 썼어요.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결론은 y-1 제곱 x가 되고요.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y 플러스 1 제곱 x가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4yx가 나와야 돼요. x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y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거 정리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4y가 되려면 밑에 거에 음수를 붙여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음수를 붙여준다면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 y제곱인데 음수라 사라지고 1인데 마이너스라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2y니까 4y의 음수배 x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요. 밑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방향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적어주겠습니다.
y 플러스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위에 거 적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적으면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전개까지 합시다. 전개하면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하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것도 인수예요. 요것도 인수예요. 둘 곱한 것도 인수입니다. 이 친구의 음수배도 인수고요. 세배도 인수고요. 두배도 인수예요. 인수들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실수배나 그 친구들의 곱도 모두 인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음수배도 돼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인수인 건 5번 있겠네요. 이게 5번이죠.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곱해서 나오는 거 찾아주는 겁니다. (10번까지) 중에 더 없나요? 20번까지 중에 한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까지 중에 30번까지 중에 이 뒤에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럼 끝까지는 아니고 18번 잠깐만 보겠어요. 18번 보시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문제에 있는 친구가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6yz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를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마이너스 3z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냐면 이게 이 친구의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이 마이너스를 살렸을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사실은 모두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서 이렇게 보인 거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 구조가 이 친구들로 표현할 수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건 x제곱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y의 제곱하면 4y 제곱 나오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는 y랑 z의 곱이에요. y랑 z에 해당하는 거 얘랑 얘죠?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 써도 얘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사실 x를 라지 a, 마이너스 2y를 라지 b, 마이너스 3z를 라지 c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c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 보셔야 보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보단 훨씬 쉬울 겁니다. 됐습니다.